기술사를 여러 개 취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기술사 채널의 정기술사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은 과업을 수행을 하고요. 또 개인적인 프로젝트도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안 났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요, 예전에 어느 분이 주신 질문이었는데요. 기술사 종목을, 즉 기술사 라이선스를 여러 개 취득을 하면 좋은가요?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기술사 종목을 여러 개 취득하면 좋을까요? 당연하지. 네, 당연합니다. 자, 그럼 이번 컨텐츠, 이번 영상은 이걸로 끝일까요? 아니죠. 자, 일단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술사를 여러 개 취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우선적으로 그 유사한 종목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야에 있어서 유일하게 하나의 종목만 있는 기술사가 있고요. 또 그 분야에 유사한 몇 가지 기술사 종목이 있는 분야도 있어요. 자, 이럴 때 그 유사한 분야가 있는 경우에는요, 이제 기술사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지식을 습득을 하고 또 합격을 했잖아요. 자, 그럼 그 내용으로 주변에 유사한 종목을 도전을 해서 취득을 하는 경우가 좀 덜어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이미 공부를 했으니까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확장해서 취득을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기사를 예를 들면 그 기사도 그 어떤 분야에 유사한 종목의 그런 기사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전기라든지 소방을 보면 뭐 쌍기사라고도 하죠. 자, 그런 경우에는 하나를 취득했을 때 다른 기사를 취득하려고 하면은 면제되는 과목이 많거든요. 그러면 면제되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그 공부를 해서 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 다음 이유인데요. 어쩌면 이게 가장 큰 이유일 수 있어요. 바로 경제적인 이유죠. 자, 기술사를 취득하고요, 활동을 하다 보면 보수가 높거나 또 활용의 가치가 높은 그런 종목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그런 종목을 취득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기술사 활동을 하면서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가치가 높은 종목이 있고요. 또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종목도 나오게 돼요. 자, 따라서 이렇게 기술사 활동을 하다 보면요, 다른 분야의 기술사님들과 교류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좀 더 현실적인 그런 내용들을 많이 듣게 돼요. 자, 그러면 나도 한번 저 종목을 한번 취득해봐야 되겠다라는 이제 마음이 생기게 되죠. 건축 설비 분야에서 좀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자, 건축 설비 분야에 엔지니어링 업체가 있거든요. 자, 엔지니어링 업체에서 이렇게 종사를 하다 보면 엔지니어링 업체는 기술사를 보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한 명이 하나의 종목을 가지고 있는 경우보다 만약에 한 명이 복수의 종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엔지니어링 업체에서는 굉장히 환영하겠죠. 어떤 PQ 참여라든지 이 다양한 그 활동에 있어서 활용의 효율성이 높겠죠. 자,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수를 더 주기도 하고 뭐 하는데요. 아니면 이렇게 그 기술사로서 본인이 직접 어떤 엔지니어링 업체를 경영한다든지 운영을 할 경우에, 자, 본인이 한 개 이상의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유리하겠죠. 어떤 그 마케팅적인 측면이나 혹은 그 뭐 입찰 참여 등 기타 활동에 있어서 많이 이제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해서 한 개 이상의 기술사를 취득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 이유는요, 공부 중독입니다. 즉, 어떤 학습을 하면서 뭔가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희열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세요. 자, 이러한 행복감으로 인해서 계속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라이선스를 취득함으로써 그런 느끼는 성취감으로 계속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마치 등산을 하시는 분들이 하나의 산을 정복을 하게 되면 그걸로 끝내지 않잖아요. 또 다른 산을 선정해서 또 등산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전에 제가 도서관에서 한창 공부를 할 때요, 도서관에서 늘 보이는 분들이
계셨어요. 항상 가면은 이렇게 낮이나 밤이나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어떤 직장 생활을 해서 어떤 경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늘 공부만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봤는데 이 기술사 공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휴게실에서 잠시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알고 보니 그분들은 이미 기술사를 취득을 하고요. 이제 형식상으로 어떤 회사에 이제 소속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 가서 일을 봐주고 하던데 기본적인 경제 생활을 하면서 늘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술사를 또 취득을 하시고 또 공부해서 또 취득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공부 자체가 생활이고 일이고 적성이고 취미신 그런 분들이었어요. 어쨌든 그런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끝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즉 본인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에 정말 기술사 종목을 굉장히 많이 취득하신 분이 계세요. 본인의 분야뿐만 아니고 다른 분야의 이제 그 종목도 취득을 했는데 이제 그분이 그냥 책만 보고 공부를 하신 게 아니고요. 늘 어떤 이 현장, 즉 건설 현장에서 본인의 과업을 수행하면서요. 다른 분야에 대한 그런 기술도 유심히 살피고 보면서 공부를 하신 거죠. 자, 이분은 제가 이제 여쭤봤을 때 왜 그렇게 다른 분야도 취득을 이제 했냐고 이렇게 여쭤봤을 때 저는 당연히 이제 경제적인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이 없진 않았겠지만 그분은 이제 본인의 경쟁력을 좀 키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분야의 기술과 이렇게 마찰이 있거나 갈등이 있거나 맞닥뜨렸을 때 좀 더 이 통섭적인 즉 인사이트를 가지고 해결을 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싶어서 공부를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분이 정말 신기했던 게 뭐냐면 다른 종목 기술사를 공부할 때요 별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집중적으로 했다기보다 물론 이제 뭐 주말에는 그렇게 했겠지만 이 늘 업무 외적인 시간 즉 자투리 시간에 틈틈이 이렇게 반복적인 지속적인 그런 학습을 통해서 취득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것을 보면요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면 합격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몸소 증명하는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기술사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단하고 또 능력이 있고 자, 기술사가 여러 개 없다고 해서요 능력이 없고 별로인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기술사라는 것은요 그 분야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하는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런데 어차피 여러 개를 취득한 분들도 결국은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 전공 즉 주 종목을 가지고 그렇게 활동을 하시고 소지하고 있는 다른 종목의 기술사는 어느 정도 선까지의 깊이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자문이나 이런 활동을 할 때 본인의 주 종목이 아닌데 그 내용이 너무 깊고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면요 그 프로젝트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그 분야에 깊게 주 전공을 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 기술사 활동을 하면서요 또 다른 종목의 그 기술사를 공부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게 하나를 취득했기 때문에 간절함이 없다거나 혹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렇게 기술사 활동을 하다 보면요 자꾸 기술사와 관련된 활동을 하려고 하고요 또 다른 어떤 아이디어를 자꾸 떠올리게 되거든요. 따라서 오롯이 학습만 하는 그런 집중력이 잘 나오지 않아요. 뭐 그게 다 핑계일 수는 있는데 어쨌든 하나를 가지고 행복하게 활동을 하는 거나 여러 개를 가지고 행복하게 활동을 하는 거나 다 본인의 만족감 아니겠어요? 중요한 거는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또 본인이 이 갈고 닦은 그런 전공을 가지고 활동을 하면서 돈도 벌고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